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클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파업 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회사 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 봉투법 입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노란 봉투법에 찬성하신다면 1번을, 반대하신다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훈제 세트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혹시 네. 파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계속 전문직의 그렇죠. 길을 걸어와서 저는 그렇죠. 뭐 노조에 소속되거나 일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히 노란봉투법은 공감 가는 면이 있어요. 네, 그만큼 제가 뭐 노조 활동을 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가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 볼 때 사주와 노동자는 분명히 이 기울기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힘의 균형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의 권익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련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겠죠. 어느 정도 네. 마련을 하느냐는 부분은 고민이 있지만 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민기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주로 이제 작은 회사들에 있다 보니까 파업을 제 회사가 파업을 한 적이 없어서 글쎄요. 예, 경험이 네.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네요. 보니까 경찰과는 파업을 못 하죠. 교수도 그렇고요. 그죠, 네. 예, 제가 거쳤던 직업들 한 8개가 되는데 그중에 파업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란 봉투법 입법 관련한 간이 설문조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점검해볼 시간이죠.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금씩 오르고 있죠? 예, 대통령 지지율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는 영빈관이나 또 영빈관 의견이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순방 효과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2%로 나타나서 긍정, 부정 모두 긍정은 조금 올라가고 부정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뭐 그렇게 보자면 추석 연휴 이후에 지지율이 아주 작은 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민기 팀장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뭐 말실수나 특별한 잘못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봐서도 뭐 예전처럼 지금 큰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의 내분이라든지 정치 쪽 이슈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이런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 좀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요즘에 뭐 말실수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조문이나 이런 거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지난번 첫 순방만큼의 어떤 관심도나 지금 그런 큰 사안은 아니라고 지금 비춰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 눈에는. 민간인 동행 이런 이슈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워낙 강한 것들로 쭉 끌어놨던 게 그 이후는 조금 더 그게
약해지니까 네. 오히려 그 지지층들은 좀 더 이렇게 결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배 소장님은요? 그럼 뭐 아직 순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예, 16일까지니까. 전민기 네. 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망사머리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뭐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에만 참석을 했냐 이 부분이 이제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지지율이 올라간 지난주 실시됐던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지만 대륙주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 위태위태한 이 부분에 대한 위기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네. 대륙주는 대구경북 아하. 또 60대 예. 주는 가정주부층이거든요. 아하. 이들 지지 기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고 또 네. 대통령도 민생 행보에 좀 주력하는 그런 의지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일단 뭐 실수나 과오, 과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제 해외 순방 효과에 대한 반영은 아직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임기 초반이라 아직은 네. 좀 더 기회를 주자라든지 지켜보자. 조금 그렇죠. 잘할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루하루의 변화, 일간 변화를 좀 보면 말이죠. 지난주 14일 수요일 그리고 15일 목요일에는 긍정평가가 35%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영빈관 논란이 불거진 이후 16일 금요일에는 다시 33%대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빈관 이슈가 지금 뭐 일각에서는 영빈관과 이름이 똑같은 네. 뭐 중국집이나 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나이트클럽. 예. 나이트클럽이 오히려 네. 반사 이익을 얻어갔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예. 그렇게 뭐 다뤄져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만큼 이제 영빈관 이슈가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만 5세 취향 연령하고 비슷한 이슈인 겁니다. 국민들이 이게 뜬금없이 뭐지? 멍미? 이런 현상이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경제성이나 또는 효과성으로 볼 때 뭐지 이게? 네.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거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한 논의 없이 그리고 경제성 검토 없이 예. 그리고 국민들의 또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순방에서도 우리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논란이 되니까 네.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또 영빈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연결돼서 구름이처럼 나와버렸거든요. 아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이슈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그것이 네. 또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상승세를 타던 대통령 지지율을 붙잡을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 이 영빈관 신축 논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네. 철회하라라는 바로 지시를 그랬죠. 내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전민기 팀장님, 네. 관련된 빅데이터 조사해 보셨죠? 네,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영빈관 언급량이 7만 8천 건이니까요. 이번 네. 주 그중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연관어들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예산이나 계획, 돈, 우리 또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발표했던 것보다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그 금액에서 당연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설계 이런 단어가 보이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예. 수혜자가 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수혜자.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성어 보면 24.4 대 74.6으로 부정 감성어가 높습니다. 예. 페이크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있는데 요거는 페이크. 이제 네. 이거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거 예. 복지 교육 민영화 요 부분을 이제 가리기 위한 페이크다. 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좀 동의를 얻고 있고요. 이 페이크,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디코이가 더 맞는 용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한심하다, 심각한 문제다, 낭비다, 혈세 낭비다. 이 부분에 이제 국민들은 더 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단어가 철회 결정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아마 이 결정에 대한 반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는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떨어뜨렸을 수는 있지만 네. 철회해서 끝내고 만약에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그냥 출렁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드네요. 전민기 팀장이 지금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고집했더라면 네. 영빈관이 전면에 등장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왜냐하면 예. 필요성이나 경제성이나 효과성에서 충분하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정책 평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 반응이 있느냐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보면 이런 경우에는 뭐 2, 30점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그것에 또 타격을 입고 연동이 돼서 예.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빈관 신축 저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국무회의에라도 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건 정말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공감대가 안 되고 은근슬쩍 예산을 끼워 넣으면 이게 통과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큰 반발을 초래할 뻔했던 것을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금요일 오후 저녁에 철회한 네. 것은 잘한 겁니다. 예, 배 소장님 말씀을 따르자면 그러니까 초기에 살짝 나왔던 아니 국민을 위한 것이고 네. 국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저 국방 컨벤션 센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공격합니다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했었더라면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크게 필요성이나 경제성이나 네. 효과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게다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때 저도 청와대 영빈관에 뭐 회의 때문에 가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무슨 포럼이 그때 이제 예. 정부 포럼이 열렸는데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낙후된 건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8년도에 건축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런 사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림으로써 지지율 하락을 막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그건 거죠. 초기에 보였던 대통령의 어떤 태도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 그럼요. 지금은 이제 사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도 좀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바람직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영빈관 논란 어쨌든 급한 불을 끄고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2세 전 여왕 장례식 그 관련해서 조문을 뭐 못했다 안 했다 뭐 뒤로 미뤄졌다 이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사실 해외 순방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뭐 부동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 초반에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해외 순방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가량 올라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해외 순방 가면 네.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상대 국가도 이렇게 외국 정상이 온 마당에 환대하죠. 좀 더 환대도 하고 그럼요. 또 성과도 가시적으로라도 나오거든요.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서 이번 해외 순방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장례식 외교도 그렇고 다자 외교 좀 성과 국가 품격을 올린다면 네. 대통령이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중요한 건 경제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우리 역차별 받는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협상을 끌어낼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차단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외 순방 가면 미국 대통령도 지지율 올라가고 주목받거든요. 네. 아이 비행기 내리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에어포스 원에서 계속 순방만 다녔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뭐 ABC 방송 CNN에서 와서 뭐 잘못됐다 뭐 이야기하고 공화당 민주당 예. 난리벌썩 일어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핵심은 이번 이 순방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 기업의 역차별을 얼마만큼 좀 최소화하는 이 협상을 끌어내느냐 네.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조문 관련된 논란은 불거지고 있고요. 전민기 팀장님, 네. 조문 외교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지금 며칠 사이에 한 2만 6천 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네요. 조문과 관련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못한 이유가 이제 교통통제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통제라는 키워드, 의전,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뭐 등등의 단어들 보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 요게 이제 대비가 됐죠. 우리는 교통통제에서 못 갔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 이제 뭐 걸어서 예, 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이제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감성어는 26.8대 53인데 이제 역대급이 사실은 이게
긍부정도 아닌 상태로 잡혔는데 사실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좀 창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겠죠. 부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 영국이나 그 정부나 왕실과의 어떤 사전 협의가 좀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SNS에는 초대도 안 받은 거 가가지고 지금 이런 창피 당하고 있다라는 좀 글이 나오네요. 중국 의전설 8위도 VIP에 포함이 돼서 발코니 단상에 섰는데 지금 이게 조문도 거절받고 전용 차량도 무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지금 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배 소장님, 이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전혀 다릅니다. 왜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금도를 넘는다. 국가를 대표해서 조문을 간 건데 이것까지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냐. 김은영 부수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에 보면 또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조문 실패나 이런 걸 떠나서 소통을 좀 충분히 잘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부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 우리로 치면 이제 발인입니다. 그게 있기 전에 문상을 하는 거죠. 그 조문인데 지금은 심지어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서서 14시간을 기다렸나요? 조문을 할 정도였는데 이런 문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 또 문화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서둘렀더라면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찰스 공왕의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을 장례식 이후에 조문하는 것으로 방명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좀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운구차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문하고 방명록 기록하면 뭐예요? 이런 또 반발과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좀 이 부분을 지금 영국 대사가 이제 공석인 건데 그건 이제 공석이다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교섭단장이 충분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실무를 사전에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좀 소통을 잘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일정이 있어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영국 왕실이나 영국 정부하고도 잘 협의가 됐고 대통령의 일정 수행이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 어떤 조사는 국민의힘이 앞선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그래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사 방법이나 조사 시점이나 또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정당 지지율과 관련된 것은 이념 성향이 강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조사는 국민의힘 38.3%, 민주당이 46.2%로 거의 8%포인트가량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는 또 달라요. 국민의힘이 또 앞서는 결과거든요. 수치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정당 지지율이 면접 조사는 갤럽은 면접 조사입니다.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 조사는 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념 성향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면접원이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게 이제 친묵의 나선 이론의 성격이 좀 있거든요. 내 정치 성향을 정당 지지율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는 굳이 답변을 하기 싫어 이런 응답자의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지금 굉장히 좀 여야 대전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감하거든요. 이럴 때의 정당 지지율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이 정치 이념적 성격이 강한 질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 저는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하다. 지금 종합해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지금 정치적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1%, 그래서 7%포인트 차이. 리얼미터에서는 8%포인트 차이였고요. 거의 유사한 차이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항상 이 논란은 있거든요. 조사 못 믿겠다. 왜 이렇게 조사가 다르냐는데 우리가 왜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일관되게 유지되는 답변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은 다른 질문과 상관없이 이 정당 지지율만 문항에 포함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안 그렇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민감하게 더더군다나 더 많이 조사 방법이나 또 일시에 따라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 여쭤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해보셨죠? 일단 언급량이 2,184건밖에 안 돼요. 많지 않네요. 국민들의 큰 관심사라고 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 자체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실행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해서 계속 지금 퍼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슈 쪽으로 좀 몰고 가려는 그런 좀 분위기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감성어가 10.4 대 86.3인데 네. 뭐 불법이다, 반대한다, 반발한다, 피해다, 파괴다 이런 단어들 문장으로 좀 보면은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노조지상주의법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단어들로부터 지금 파생이 된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불법 노조를 옹호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문장들로 형성이 돼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반대하는 분들만 지금 약간 결집해서 이런 문장들을 퍼날라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팀장님 그 결과 네. 소개해 주시죠. 1번 찬성 4대 2번 반대 6이네요. 역시 반대가 많으시네요. 4대 6으로. 네, 의견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구상공님께서는 노란봉투법 찬성인데요. 찬성 노동자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파업을 하는데 그걸 손배상으로 막으려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네. 이혜진님께서도 노란봉투법 찬성입니다. 찬성 파업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측의 불합리로 일어난 사태는 본인들의 책임이죠. 네. 4148님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회사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2번 반대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5558님은 2번 반대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노조가 있어서 회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무리한 요구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상생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잘 모르겠다는 답도 나왔습니다. 4179님 잘 모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진심 잘 모르겠어요. 네. 언론서 좀 더 잘 알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게 관련된 분석이나 해보면 네. 노란봉투법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영빈관이라고 하는 정책도 봤고 얼마 전에 만 5세 치약연령도 봤지만 네. 어떤 정책이든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노란봉투법도 지금 정의당에서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검토를 두고서 헌법에 또 그리고 ILO 국제 노동기구죠. 핵심 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좀 더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란봉투법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그럼 빨간 봉투는 뭐예요? 파란 봉투는 뭡니까? 네. 몰라요. 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노란봉투법도 그렇지만 정책을 얼마만큼이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예. 저희가 쭉 이렇게 역대 정권도 그렇지만 분석을 해보면은 네. 정책 소통을 잘 못할 때 지지율이 내려가거든요. 네. 어떤 정책인지를 쉽게 잘 알리는 일, 특히 이제 그 정책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알리는 길이 참 중요한 거죠. 네, 전 팀장님. 네.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일단 예.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 뭐 불법이나 몸싸움 이렇게 파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이 좀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고 뭘 개선하기 위한 건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업도 회사마다 왜 하는지 다 이유는 다를 거예요.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안별로 좀 보게 할 수 있는 또 네. 국민들도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노동자라고 네. 통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파업 얘기 나오면 국민 여론의 다수는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인식도 갖고 계시고요. 하지만 뭐 경영주도 살아야 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배종찬 소장님 말씀처럼 또 전민기 팀장님 말씀처럼 잘 알려줘서 국민들께서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알고 판단을 해야 네, 되겠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